제가 다른 유튜버처럼 동영상 편집도 좀 해보고 좀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설프기도 하고 인위적인 것 같아서 다시 제 이제 필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봤을 때는 확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확률 자원이라는 아까 말이 있었죠? 확률 자원. 한글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데, 어떤 시스템, 우리 우주라고 할게요. 우리 우주라고 하면 이게 우주 아니라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연찮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지수를 따져 보니까 과학자들이 10에 139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오더라.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잘못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숫자에서 우연찮게 우연히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이제 단 한 가지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결론은 이 확률을 따졌을 때 10에 139승분의 1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궁금해해요. 이제 기능이 있는 단백질 또는 뭐 아미노산 등등등 이런 저희가 알고자 하는 어떤 이게 과연 일어날까? 우연히? 이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우주에서.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한 가지 우연찮게 그래서 이런 확률이 나온다. 확률 자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만한 자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0의 139승분의 1이 나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인데, 그렇다면은 우연히 일어날 수 없으면은 필연이잖아요. 필연?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잖아요. 필연. 그러니까 우연으로 일어날 수 없으면 필연인데,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의 어떤 세포를 봤을 때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아미노시드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미노산인데, 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단백질인데 아미노산이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무엇이냐? 단백질은 이게 펩티드 결합, 그러니까 아미노시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합인데, 이게 우연히 일어나느냐, 이 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가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보면은 이게 결합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따지는 거고요. 첫 번째가. 그 두 번째가 이제 아미노산 중에는 L형이 있어요. L형. 왼손. 그리고 뭐 D형도 있고, 이건 뭐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자연계에서는 L형이 주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도 필요해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단백질이 있으면 예 연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기능적인 서열. 뭐냐면 이 세 조건이 만족을 시켜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기능성이 있는 단백질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따져 보니까 우리 우주에서 우리 우주는 아니다. 이제 어떤 공간이라고 할게요. 공간에서, 어떤 장소나 뭐 공간에서 이런 기능성이 있는 단백질, 예를 들어서 이제 150개 아미노 애시드, 15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이 이제 이런 조건에 따라서 생성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런 확률은 뭐냐? 10의 164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거 제가 직접 연구했으면은 말이 술술 나올 텐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우주라고 하면은 우리 우주의 확률 자원이 뭐라 그랬죠? 네, 10에 139 139인데, 아까 1이죠. 아까 기능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기능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이 아까 10에 164승분 1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냐? 이 확률이 훨씬 작잖아요, 그죠? 훨씬 작은 거잖아요. 이게 훨씬 크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우주에서 만들 확률을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그죠? 훨씬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든 겁니다. 150개의 아미노산이라고 할게요. 예를 든 거, AX. 그럼 뭐냐? 우리는 우리 우주인데, 여기에서 만들어질 확률, 우연찮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을 뛰어넘은 거예요. 훨씬 더 낮은 확률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연이 아니니까 필연이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건데, 뭔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건데, 외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데, 지적 설계. 이런 지적 설계를 믿는 많은 과학자들도 있고, 생화학자도 있고, 물리학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바로는, 이게 주장의 여러 근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단 하나일 뿐인데, 어쨌든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는 입장이고, 이런 식으로 일단 근거가 성립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 우리 우주에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능성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우연의 반대는 뭐죠? 필연. 필연이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세포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당 10의 164 이런 확률을 가진다는 건데, 그죠? 그러면은 최소 간단한 세포 안에는 한 2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그러면은 곱하기 이걸 250번을 해줘야겠죠? 그죠? 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거는 10에 41,000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산적으로 보면은 기능성이 있는 단백질이 있는 250개의 기능성 있는 단백질을 가진 세포를 구성할 때의 어떤 조건이라는 거예요. 확률. 이건 거의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우연이 아니죠. 우연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어쨌든 자세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 이 10에 41,000에서 10에 139를 빼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우주 확률 자원. 그래도 우연찮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준다는 건데 뭐 거의 의미가 없죠. 우연찮게라도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다고 쳐도 확률 자원에서 빼줘봤자 10에 819. 그러니까 250개의 단백질을 가진 가장 간단한 세포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 그런 확률이라는 거죠. 어떤 공간에서 이런 확률을 가지고 그런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죠. 거의 이건 거의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무한대분의 1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필연이라고 하고 이거를 지적 설계론자들이 가진 근거 중에 하나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여러 생각을 해봤죠.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한 달 전쯤인가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막 우주에 관해서. 그죠? 이제 우리 우주의 나이가 만약에 137억 년이다. 그리고 확률 자원이 10에 139승분의 1이라고 했는데, 139승이라고 했거든요. 10에 139승. 이게 우리 우주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한 가지는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 생명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아까 설명했듯이 생명의 어떤 단백질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우주가 가질 수 있는 확률 자원은 훨씬 뛰어넘어서 더 낮게 측정이 된다.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 우주라고 봤을 때 어떤 마구주에서도 보고 다중우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우주라고 하면 우리 우주 같은 우주가 무한대라고 친다면 무한대라고 치면은 뭐 이 확률 자원을 훨씬 앞줄 수 있겠죠? 10의 무한대니까 무한대라고 치면은 여기서 한 번은 생명이 갖춰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책을 쭉 읽으면서 있다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에서도 확실히 공부라기보다는 탐구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확실히 이런 다중우주에 관한 내용이 딱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반갑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게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해서 뭔가 흥미로운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일단은 이 다중우주에서 제가 생각했던 이 우주가 무한대 반복이 돼도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생명체, 만약에 우리 우주라고 치면은 생명체가 갖춰주기는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상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 됐다는 거죠. 우주가 미세 조정. 무슨 말이냐, 뭐 우리가 뭐 중력 상수도 있고 플랑크 상수, 여러 가지 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소립자들을 보면은 다 이제 여러 가지 미세하게 질량도 있을 것이고, 질량도 보면은 되게 미세하죠. 그런 게 하나하나 조건이 맞춰지지 않는 이상 이 무한대 반복이 돼도 똑같다는 거죠. 기능 있는 어떤 단백질이 나올 가능성도 없고, 결론은 그게 생명으로 발전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무한대가 반복돼도 똑같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 미세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다는 건데, 결론은 돌고 도는 건데, 돌고 도는 문제긴 해요. 어쨌든 이 다중우주론에서도 이런 우연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고, 믿을 건 일단 입자 물리학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수학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이거를 서로 이 우연 문제를 풀기를 희망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생물학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윈, 그죠? 진화론이죠. 그래서 지적, 이 진화론이라는 건 이제 결국은 자연 선택인데, 이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결론은 뭔가 좋고 나쁜,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게 좋고 나쁜 거를, 그러니까 뭐 더 좋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
더 유익하고 더 덜 유익하다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에서는 어떤 생명이 자연 선택을 해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돌연변이. 그런데 이게 결론은 우연에 이제 기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우연에 기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종교랑 비슷하다는 거지. 그냥 믿음이잖아요, 믿음. 저도 그건 동의하거든요. 그렇다고 지적 설계론. 저도 약간 기울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인 진화론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는 뭐 화석이라고 하곤 하는데 근데 중간 단계가 없어요. 중간 단계가 많이 없고요. 중간 단계도 많이 없을 뿐더러 제가 나중에 더 읽을 또 책이 있는데 이 화석에 보면은 또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 건데 이 패턴에 관해서도 이런 지적 설계로 오히려 이 지적 설계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뭔가 설명이 참 난잡하게 돼 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적 설계론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